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연쇄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델타 항공 여객기가 워싱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3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3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3선을 노릴 수 있다는 최근의 소문을 언급하면서 농담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3선에 도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공화당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70%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앵커는 대통령에게 벤스 부통령이 선거에 출마하고 그가 당선되면 대통령에게 바톤을 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겠냐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가 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자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대학교의 스티븐 길러스 법학 교수는 뉴스이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J.D. 벤스의 도움을 받아 연임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J.D. 벤스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길러스 교수는 벤스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벤스 후보가 사임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 트럼프는 벤스 부통령을 지명할 수 있는데 상원은 벤스를 인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길러스 교수는 이 전략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수정헌법 제12조의 마지막 문장인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길러스 교수는 이 조항이 헌법상 자격 요건인 최소 연령 35세 미국 출생 시민권을 의미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트럼프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 아니라 부통령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벤스가 사임하고 트럼프는 선거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트럼프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벤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다는 것입니다. 길러스 교수는 내가 이러한 경로를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의 3선 금지 조항의 개정입니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개헌을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개헌을 제안하거나 주의회 3분의 2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개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메릴랜드에서 한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연쇄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여성 집주인과 세입자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숨진 세입자의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가 집주인의 사망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볼티모어 근교 오윙스 밀스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한인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날 펜실베이니아주 노던 랭캐스터 리저널 경찰국은 한인 안모 씨를 모친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안 씨는 펜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모친의 도요타 라브4 차량을 타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 부부가 차량 뒷좌석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추궁하자 안 씨는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수색한 결과 차량 안에서 숨진 안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안 씨는 질식사와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주했던 용의자 안 씨는 인근 맨하임 보로에서 체포됐으며 보석금 없이 랭캐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61세 안 씨가 살해된 펜실베이니아주 펜타운십과 84세 임 씨가 숨진 메릴랜드주 오윙스 밀스는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들에 의해 살해된 안 씨가 임 씨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 씨의 전 남편과 세입자 여성 등 2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요즘 비행기 사고가 종종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델타 항공 여객기가 워싱턴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공군 전투기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델타 항공 여객기가 워싱턴 레이건 내셔널 공항 인근에서 미 공군 전투기와 아찔한 충돌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9일 델타 항공 에어버스 A319 여객기가 레이건 공항에서 이륙하던 미 공군의 T-38 훈련기와 근접 경고 알람이 작동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해당 항공편이 정기 운항 중이었으며 조종사 2명과 승무원 3명, 승객 13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는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 55분을 출발해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델타 항공은 승무원들이 교신에 따라 기체를 조작했고 충돌 방지 시스템 TCAS가 작동했다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델타 항공은 규제 당국 및 항공 관계자들과 협력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어진 항공기 사고 및 사고 위기 상황 중 하나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캔자스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이글 항공기가 워싱턴 DC 포토맥강 상공에서 미 육군 헬리콥터와 충돌해 6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헬리콥터 및 군용기의 운양이 제한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차량 13대를 들이받은 도난 트럭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검거됐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도난된 트럭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고속 질주하며 차량 1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이 추격전은 롱비치의 한 매장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동한 후 용의자가 도보로 도망치려다 경찰에 제압되며 끝이 났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추격전은 29일 오후 2시 41분경 LA 다운타운 하버 프리웨이와 애덤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용의자는 시속 100마일 이상을 넘나들며 도심 도로와 고속도로를 질주했고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으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추격전이 이어지는 동안 용의자는 도로 가장자리와 인도를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산타페 스프링스, 노워크, 롱비치 등을 거쳐 도주하며 여러 차량을 측면에서 긁거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피코 리베라의 한 교차로에서는 버스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결국 롱비치에 도착한 용의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2대 이상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터미노 애비뉴에 있는 한 페인트 매장에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도 용의자는 태연하게 차량에서 내려 도보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 걷지 못한 채 롱비치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 10여 명에게 붙잡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난 차량의 소유주는 리카르도 콜린드레스였습니다. 그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가게 직원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안에 내 물건이 다 들어있었고 그동안 열심히 관리해온 차량이라 너무 화가 났다. 회사 트럭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추격전 종료 직후인 오후 3시 45분경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민간인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죽도를 이용해 자신의 딸의 팔을 부러뜨린 한인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한인 부부가 딸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죽도를 사용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부상 후 9일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아동 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지역 매체 WUSA-9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아버지 신모 씨는 12세 미만의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대나무로 만든 죽도를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던 딸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후에도 피해 아동은 며칠 동안 통증을 호소했으나 부모는 즉시 치료하지 않고 9일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팔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고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부모를 체포했습니다. 아버지 신 씨는 중범죄 아동 방임 및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으며 어머니 신모 씨는 아동 방임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부는 법원 출석을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정확한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낮은 출산율이라며 특히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을 밑돌고 있다면서 한국은 그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해 세 세대가 지나면 현재 인구의 3에서 4%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체 출산율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뜻하며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5명에 그쳤습니다. 머스크는 인류가 점차 소멸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 적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서도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 한국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는 X에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미국 15개 주에서 판매된 커피에 디카페인 표기 오류로 수천 파운드의 커피가 리콜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디카페인 커피로 잘못 표기된 원두커피 수천 파운드를 리콜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미국 15개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잘못 라벨이 부착된 아워 패밀리 트래버 시리 체리 디캡 라이트 로스트 그라운드 커피 12온짜리 커피는 전국적으로 15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커피 브랜드 아워 패밀리 측에서는 이번 리콜이 다른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측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최고의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커피 공급업체 중 하나인 마시모 자네트 음료 회사는 지난 13일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FDA는 이번 리콜을 두 번째 카테고리로 분류했으며 이는 문제 제품을 섭취하거나 노출될 경우 일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편 커피 유통업체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폐쇄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법원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폐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폴 오트켄 판사는 지난 28일 VOA 폐쇄 중지 가처분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VOA를 감독하는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이 방송 네트워크와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을 폐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VOA는 1,200명의 기자와 직원이 유급 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VOA 직원들은 지난 21일 USAGM 빅터 모랄레스 국장 대행, 카리 레이크 특별보좌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직원들은 VOA가 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방송국에 들어와 전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며 서비스 중단 및 방송국 문을 잠그는 등 언론 자유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트켄 판사는 명령문에서 USAGM의 조치가 위헌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VOA의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레이크 특별보좌관이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보류하고
관리하거나 USAGM 직원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판사는 VOA에 방송 재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셧다운이 헌법이나 기타 연방 행정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중국 대도시 우한의 봉쇄 종료를 축하하는 조명쇼 비디오와 중국의 발병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다른 국가의 모델이라고 묘사한 VOA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VOA는 너무 자주 미국의 시민이 아닌 미국의 적을 대변했고 언론인은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도 VOA는 오히려 중국의 선전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1942년 독일 점령지에서 추축국 선전 방송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 동안 소련과 다른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방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40개 이상의 언어로 운영되는 글로벌 뉴스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VOA와 그 관계 회사들이 방송 목적에 벗어난 지 오래됐다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들은 급진 좌파이자 연간 10억 달러의 미국 납세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 북서부 카펜터스빌 소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동 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북서부 교회 카펜터스빌 소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아동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9시 38분경 킹스톤 서클에 있는 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당시 지하실에는 3명의 어린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워낙 빨리 번지면서 지역 소방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택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주택 내부에는 모두 6명이 갇힌 상태였으나 성인 3명은 겨우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명의 아동은 숨졌고 3번째 아동은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 로욜라 대학 메디컬 센터에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택 화재는 인근 주민이 불길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길이 잡힌 후 집 내부에서는 2마리의 반려견 시체도 발견됐다고 소방국은 전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발생 이유는 조사 중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